자,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7, 8월 달에 한국, 중국, 일본에 나오는 사랑후회라는 박시우 배우님과 윤래 배우님이 나오는 사랑후회 멜로 영화로 이제 OST 가수를 데뷔하고요. 홍대에서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라이브 유민이고요. 지금 밴드를 결성해서 밴드 틈이라는 이름으로 공연 준비하고 있는 노래하는 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무슨 얘기를 할까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슷한 청춘을 살면서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이 있기까지 어떤 모습이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앞으로를 살아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공연을 하면 팁박스를 놔두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음악이 좋아서 하는 거면 굳이 뭐 이거 받을 필요 있냐, 그런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유빈의 생각도 있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팁박스를 놓은 게 아니라요. 그냥 저의 마음을 이제 이 팁박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성스레 도움을 주는 걸로 인해서 저는 이만큼, 그리고 정말 저에게 도와주신 만큼 저는 이제 프로인 마음으로, 가수분들과 다를 거 없이 프로인 마인드로 그 팁박스를 놓게 됐어요. 그러니까 팁박스를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놓은 거예요. 이걸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프로다, 나는 이것이 나의 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모습이, 그런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 하나에 나는 팁박스가 나다라고 얘기하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저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들은 무료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팁박스 프로 아니면 이 음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제 의사가 이제 가운을 입잖아요. 저는 이제 가운은 없지만 가운 없는 의사가 가수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으로서 마음을 많이 이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게 제일 큰 마음입니다. 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나의 뿌리를 흔들거나 정말 힘들었던 적이 혹시 있다면? 저는 전신마비를 겪었습니다. 전신마비를 겪었는데 기적적으로 3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제 꿈이 게릴라 콘서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2시간 반, 3시간 동안 눈 감고 그 상태에서 게릴라 콘서트 하는 걸 상상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제가 웃고 있었다가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안대를 풀고 이제 마이크를 잡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너무 정말 집중해서 상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마이크를 딱 잡을 때에 그때 차가운 느낌까지 들 정도로 들었는데, 그때 이제 마이크를 잡을 때 손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음악을 하라고 신이 있다면 저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줘라 하는 그런 신의 메시지인 것 같아서 음악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전신마비 때가 이제 제일 힘들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6살 때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담으로 이제 6학년 때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떠돌이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친척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를 키워주셨죠. 근데 그게 너무 싫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독립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살아왔고. 독립이에요? 가출이에요? 처음에 가출이었어요. 처음에 가출이었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때마다 힘이 됐던 것도 음악이었고요. 전신마비가 왜 왔냐면요, 저는 또 이제 가수, 연예인이라는 직업으로서 나가기에 참 힘든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공황장애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흔히들 많은 연예인들 분들이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버스킹이란 무대, 그리고 이런저런 무대, 이런 무대,
극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영상을 보는데 양현석 씨가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왜 그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예를 들어 니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꼭 대기업을 가야지만이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양현석 씨가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런 대기업을 가면은 그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는 갇힌다. 그럴 바에 나는 그냥 이런저런 뭐 날라리도 만나고 뭐 착한 사람도 만나고 뭐 음악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춤추는 사람들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입고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창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패션 쪽도 어떻게 보면 예술이거든요. 예체능이거든요. 저도 작곡 작사할 때도 이게 창작이기 때문에 진짜 머리 터질 것 같고 힘들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또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대학을 안 나온 이유는 집안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대출 받고 가면 돼요. 근데 안 간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음악 하려고 대학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좋은 인맥을 만들기 위해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꼭 대학을 가야만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음악 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저런 가수분들도 알게 되고 뭐 OST도 하게 되고 진짜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무식하게 돌진하면서 나가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양현석 씨 말이 맞다고 봤어요. 왜냐면 전 이것저것 경험하니까 거기 안에서 노래가 나오고 거기 안에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간다고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여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가까이 있거든요. 항상 진짜 저는 길 가다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공황장애를 겪고 나서 잤다 일어나고 몸이 움직이면 항상 감사했어요. 그래서 집 천장에 감사합니다가 붙여져 있고요. 문 앞에는 오늘 하루도 정말 즐겁게 지내자 이렇게 그걸 보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모든 게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나무로 치면은 제가 나무 하나를 보고 가시나무 하나를 보고 제작곡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가시나무를 봤을 때 나무들을 항상 많이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으로 나무 많이 봤으니까 흔하니까 그냥 지나가잖아요. 저는 근데 그 나무를 정말 1시간 동안 정말 자세히 봤어요. 근데 그때 뭘 느꼈냐면 가시나무였어요. 처음에는 마치 거울을 보는 듯이 너무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고독해 보이고 저 같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때 꽃샘추위였는데 꽃봉오리가 있고 자세히 보니까 가로등에 비친 그 가시나무가 윤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네가 지금 고독스럽고 외로운 게 아니구나. 네가 이제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네가 아름다워지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준비하고 있구나. 그걸 보고 나도 이제 꽃이 피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자. 아름다워지자. 예, 저는 그렇게 해서 곡이 나왔었습니다. 네.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부모님의 기대 이런 것들을 내가 또 버릴 수는 없고 그런 갈등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모임에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화요일 날이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카톡으로 이제 모임 카톡이었는데 야 우리 이제 4일만 참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참으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거에 너무 저는 슬펐어요. 힘들 거면 좋아하는 거 하면서 힘든 게 낫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른들의 말, 가족, 어머니, 아버지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연기자가 꿈이고 그런데 너 거기 이 세상에 잘생긴 사람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데 네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좋아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부모님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고요.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네. 제주도가 출신인데 서울로 올라오게 된 계기? 근데 단순해요. 저는 진짜 음악 하려고 올라왔어요. 왜 제주도에서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주도 하려면
네, 진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뭐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제주도에서는 진짜로 저같이 이제 가수의 꿈, 뮤지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잠시 얘기하자면 저는 좀 약간 친해지면 알겠지만 제가 좀 즉흥적이거든요. 단순하고 무식해요. 그래서 그날 갑자기 나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노래해야 되는데 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바로 이제 그 군대 갔다 왔어요. 바로 이제 원래 보통 가려면 짐 챙기고 가잖아요. 근데 이후 그 차림에 그때 22만 2천 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비행기 타고 하니까 10 얼마 남더라고요. 그래서 왔을 때 즐거웠어요. 그래서 좋다 하다가 어디 가야 되지 하다가 찜질방에서 이제 일주일 살면서 노가다를 했어요. 노가다를 하고 그 다음에 고시원을 잡았죠. 고시원을 잡아서 이제 라이브 카페 오디션을 보고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하면서 돈을 벌다가 좀 다행히 잘 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남으로 갔습니다. 강남 이제 막 월세 진짜 쓸데없이 돈 썼어요. 90짜리에서 살았어요. 미사리에서 일하다가 아니요, 청담에서. 네. 라이브 청담 라이브 카페. 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막 이렇게 멋진 막 유명한 가수가 되지 않아도 저는 되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거라면 진짜 돈 막 모아가지고 캠핑카 같은 거 하나 사서 일단 우리나라를 전국 돌면서 거기 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나를 어떤 여자가 저랑 결혼하겠어요. 근데 한 명쯤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이제 살면서 이제 해외에 가서 전생에 죽을 때까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음악을 하는 거예요. 가수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노래 전해주는 게 목적이니까. 저는 절대 나무식을 하고 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나무식 하지 말고 살고요. 저는 사람들이 사는 게 그냥 이렇게 보여요. 그냥 거치장스러워 보여요. 남들에게 그냥 불쌍하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잘 살아 보이기 위해서, 엄마 아빠 없는 자식처럼 안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냥 왜 그렇게 가식적으로 살면서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안 하고 꼭 돈을 벌어서 잘 사는 걸 보여줘야 할까? 꼭 돈을 벌어서 자기가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러지 말고 진짜 좋아하는 거 하세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공식 질문을 드리고, 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얀 캔버스라고 본다면 본인의 이 캔버스에 그리고 싶은 그림은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쟤는 일단은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뜬금없지만, 왜냐면 정말 뜬금없지만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러면은 다 자기 회피하려고 하는데 다 외국 분들이 다 그렇지 않죠. 외국 분들은 그래도 빨리 처리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고 다음부터 이런 사고 안 나도록 하는 선진국들이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나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랬으면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리고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7월 9일 날도 정말 귀한 시간이겠지만 잠깐 내셔서 저와 이제 잊지 못할 추억과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